왔다. 원샷 원킬 답답한 시장을 속 시원히 분석해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한층 업그레이드 해드리겠습니다. 매일 오후 1시.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영민한 투자 엠뱅고도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오늘 시장부터 점검을 해볼 텐데요. 네. 지금 글로벌 증시가 환호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증시는 어제 너무 환호했나 봐요. 아마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이 네. 왜 미국 시장이 오늘 1% 넘게 뭐 나스닥 그러니까요. 지수는 1.7%나 급등을 했고 네. 유럽 시장도 뭐 1%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 왜 우리 시장만 이렇게 좀 쉬고 있나라고 의아하게 좀 생각하실 텐데요. 네. 근데 여러분들 우리 솔직히 얘기해 보면 이번 주에 다른 미국 시장이나 뭐 유럽 시장 썩 좋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는 상당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딱 9월 들어서면서 여러분들께 미중 무역 전쟁 협상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리고 이제 9월 FOMC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느냐, 딱 그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집중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기대감이 먼저 선반영이 좀 되면서 특히나 우리 시장은 8월에 너무 또 어려움을 많이 좀 겪었었기 때문에 네. 그런 악재들이 이제 충분히 시장에 반영되고 나서 악재가 이제 시장에 녹아들고 난 이후에 기술적인 이제 반등을 먼저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제 우리 장중에 이제 뉴스가 나왔잖아요. 미중 무역 협상을 이제 10월 달에 미국과 중국이 고위급 협상을 하겠다라는 거 날짜를 이제 잠정적으로 이제 합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기대감으로 미국 증시는 아주 강하게 급등이 좀 들어왔던 거였고요. 그리고 오늘 뭐 미국 시장에 좀 긍정적인 이슈들이 뭐였냐면 제조업 PMI 지수는 상당히 좀 좋지 않았지만 오늘 이제 발표된 ISM 서비스업 PMI 지수는 시장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었거든요. 56.4를 기록을 하면서 뭐 어마어마하게 서프라이즈한 수준. 네. 결국은 미국 경제는 현재는 제조업보다는 소비, 민간의 소비 부분, 서비스업이 잘 나간다라고 하면 미국 경제가 뭐 후퇴될 가능성은 많지 않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의 호재로 좀 작용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가 넘게 폭등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미국장에서도 IT 기업들이 상당히 강한 흐름이었는데 그럼 왜 우리 시장은 안 올라가느냐? 어제 여러분들 우리 삼성전자가 4% 넘게 급등했었고요. SK 하이닉스도 38,000원 넘어서까지 시세가 붙었었잖아요. 오늘 그러니까 50일째 신고가 기록했어요. 그렇죠. 우리 기업들은 이미 어제 하루 전에 먼저 좀 움직였고 제가 항상 최근에 또 이런 말씀을 드린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코스닥 시장은 특히 좀 가볍게 움직이는 시장이잖아요. 항상 이 코스닥 시장은 미국장이 급등해가지고 우리 시장은 갭상승 출발해서 막 0.5%, 0.6% 이렇게 좀 떠서 출발해버리면 거기에다 대고 이제 외국인 기관들은 단기적인 어떤 차익 실현 물량들을 쏟아내버리기 때문에 항상 좀 갭상승 출발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의 흐름은 미국장이 올라간다라고 해서 우리 시장이 올라가는 거 절대로 아니고요. 미국장이 빠진다라고 해서 우리 시장이 빠지는 거 절대로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 시장은 거의 이제 각자의 논리로 동조화되는 게 아니라 네. 우리 시장 개별의 논리로 특히 외국인들의 수급이 어떻게 바뀌는지 원달러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그때그때 시장의 수급들이 어디로 좀 집중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이런 포인트를 좀 지켜보신다면 사실 뭐 지수가 크게 오르고 빠지고 이런 거에 신경을 안 쓰셔도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들이 분명히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다음 주 이제 또 추석 연휴도 있고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도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 앞두고 불확실성이 조금 나타나면서 단기 고점 부근에서는 어느 정도 또 쉬어가는 흐름이 나타난다는 거. 종목들로 보면 5G 종목들이 어제 아주 강하게 조정이 좀 들어오면서 차익 실현 물량들 나왔다가 오늘 이제 숨고르기를 하면서 바닥을 잡아가고 있잖아요. 네. 시장 역시 마찬가지로 한번 쉬었다가 또 숨고르기를 하고 다시 달릴 이제 채비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니까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또 좋은 종목들 또 옥석 가리기를 하셔서 잘 골라 담으시면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뭐 상승하는 종목들을 보니까 눈에 띄는 게 상한가를 기록한 DKT거든요. 갤럭시 폴드와 관련해서 오늘 저희가 또 마침 특집을 준비를 했어요. 네. IT 기자님과 함께 네네. 갤럭시 폴드를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관련해서 시장에서 봐야 될 종목들 짚어보려고 하는데 네. 이 종목도 그 중에 하나죠. 네, 오늘 시장에서 유일하게 이제 상한가 간 종목이에요. DKT라는 종목이. 특집을 저랑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다음에는 제가 섭외해드릴게요. 네. 갤럭시 폴드. 네.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최근에 OLED와 관련된 얘기, 투자와 관련된 부분들 많이 말씀드렸었죠. 오늘 이제 시장의 가장 큰 특징주, 어쨌든 상한가 간 종목이 이제 유일하다는 것도 좀 특징이고, 네. 이 DKT라는 종목이 왜 상한가를 갔느냐. 어제 이제 갤럭시 폴드가 공식적으로 이제 출시를 하면서 사전 이제 온라인 판매를 했는데요. 초도 물량이 완판이 돼버렸어요. 이게 가격이 네. 200
240만 원 네. 정도 되는데요. 이렇게 비싼데도 불구하고 소위 말해서 이제 얼리 어답터들 좀 빨리 이런 제품들이 나오면 먼저 이렇게 사는 걸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오자마자 이제 갤럭시 폴드 정말 옆으로 접을 수 있을지 접었는데 무늬가 안 생길지 네. 이런 것들 때문에 호기심 어린 그런 이제 소비자들의 시선을 이제 한껏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여러분들.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일련의 흐름들. 자, 삼성이 이제 LG 디스플레이와 함께 구조조정, LCD 라인을 이제 구조조정한다는 걸 발표를 했죠. 삼성이 이제 발표를 하고 나고 하루 뒤에 이제 LG가 발표를 했고, 그러자마자 이제 삼성이 바로 이제 갤럭시 폴드를 출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나오는 얘기는 이제 지금 출시된 거는 좌우로 이렇게 접는 갤럭시 폴드가 출시가 됐는데, 이제 삼성에서는 아래 위로, 위아래로 접는 걸 이제 또 출시를 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까지 이제 개발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앞으로 이제 폴더블 디스플레이, 그리고 폴더블 OLED, 플렉서블 OLED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갤럭시 폴드가 뭐 얼마가 팔리던 간에 네. 삼성이 이제 세계 최초로 이제 폴드 제품을 출시를 한 거기 때문에 아마도 뭐 우리를 삼성전자를 추격해오고 있는 애플이라든지 샤오미라든지 화웨이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이제 줄줄이 폴더블 폰 출시를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네. 그런 부분들을 뭐 주목을 해본다면 DKT와 같은 종목들이 또 왜 상한가까지 갔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쉽게 이해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나중에 우리 김영민 매니저님이 갤럭시 네. 폴드 딱 써가지고 네. 저희 보여주세요. 제가 하나 사와가지고요. 네. 여러분들 앞에서 시연도 해드리고 OLED 플렉스 저는 못 사거든요. OLED 디스플레이에 대한 부분들 제가 네.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갤럭시 폴드에 대한 이야기 무엇이 바뀌었는지 지금 그 IFA 전시관에서요. 네. 지금 유명 유튜버들이라던가 전문 기자들이 20분 동안 줄을 서서 네. 삼성전자 갤럭시 폴드를 보러 간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관심이 집중된 이야기 잠시 후에 저희가 더 자세하게 전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이러한 점 때문에 OLED를 보자. 그리고 매수한 게 덕산 네오룩스였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네. 이제 미리 사놓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이제 오전에 또 덕산 네. 네오룩스를 추격 매수를 하셨다면은 또 윗꼬리가 달린 자리에서 또 조금 물려서 네. 또 걱정을 하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제가 움직이는 걸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드렸는데 자, 지금의 시장의 흐름을 딱 보시면은요, 5G 종목들은 쉬고 있고, 어제 5G 종목들이 쉴 때, 대거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종목들이 먼저 맞아요. 출발을 한 네. 거예요. IT 종목들 중에서도 장비 종목들이 어제 먼저 스타트를 해가지고, RCD 같은 종목이 막 16%씩 급등했고, 원익 IPS, AP 시스템, SFA 이런 종목들이 다 어제 급등세가 나타났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은 그런 장비 종목들은 이제 어제 또 하루 급등하고 나니까 또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오늘은 오히려 소재 종목들이 좋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이 덕산 네오룩스가 벌써 이제 매수가 대비해서 20%가 넘는 이제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오늘도 장중에 22,900원까지 이제 급등세가 연출이 됐고 차트를 보시면 정말 아찔하죠. 네.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매수를 짚어드린 자리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자리가 아니라 여기 이제 이쪽에서 눌러있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매수 포인트를 잡아드렸다는 거예요. 19,300원. 그렇죠. 네. 19,300원에 여러분들께 매수 자리를 잡아드렸었는데 지금 벌써 20% 가까이 수익이 나고 있다라는 거. 이런 종목들을 이제 선점하셨다면 지금 정도에는 여러분들이 또 차익 실현에 대한 고민들을 분명히 또 하실 텐데 자, 다시 한번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장비 종목들과 소재 종목들이 이렇게 이제 순환매가 진행이 되면서 계속 같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건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기대감들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덕산 네오룩스의 월봉 차트 좀 열어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지금 이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많이 올라간 것 같죠. 근데 여기에 여러분들 이쪽에 보시면 그 전에 올라갔던 요 구간, 아주 강하게 올라가는 장대양봉 3개를 만들면서 강하게 올라갔었던 구간이 있잖아요. 이쪽 구간에서 2017년도의 얘기예요. 지금 동그라미 표시해드린 요 자리가. 그죠? 2017년도에 IT 장비, 그리고 소재, 특히나 OLED, 삼성이 A3 라인을 투자를 했고 중국 패널 업체들이 OLED 시장으로 진입을 하면서 2017년 한 해 동안만 하더라도 이 덕산 네오룩스가 무려 3배 가까이 급등을 했고요. 덕산 네오룩스뿐만 아니라 소재 장비 기업들이 그 당시 때 평균적으로 2배에서 4배 가까이 어마어마한 시세를 분출을 했거든요. 지금 시장의 흐름을 보면 제가 판단했을 때는 삼성의 투자 그리고 LG 디스플레이의 투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거의 3년 만에 다시 이제 재개가 되는 그런 분위기고 중국 패널 업체들도 BOE라든지 티앙마라든지 티소시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삼성을 이제 추격하기 위해서 OLED 쪽에 막대한 자금들을 지금 하반기 때부터 투자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의 변화가 뭐냐면 그동안에 거의 1년 넘게
발주에 대한 얘기가 없다가 최근에 여러분들이 IT 소재 기업들 그리고 장비 기업들 보시면은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 수주를 했다라는 공시, LG 디스플레이 쪽에 수주를 했다라는 공시, 이런 공시들을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이 보실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오늘 이 종목이 단기적으로 이제 오전에 슈팅이 좀 들어왔다가 시장이 좀 쉬는 흐름을 통해서 윗꼬리도 좀 달리고 바닥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또 차익 실현도 좀 하고 이런 흐름들이 나오면서 이제 조금 쉬어가는 구간이 나오지만 이런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겁내실 게 아니라 혹시나 없는 분들 역시도 누림목이 들어온다면 21,000원대 구간까지 가격 조정이 들어온다면 충분히 또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거고요. 저는 여러분들께 목표 가격을 뭐 23,000원 정도 잡아드리겠지만 그 위로는 충분히 또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네. 아마 다음 주에 소재기업, 장비기업 뭐 어떤 종목들이 먼저 움직이건 간에 덕산 네오룩스는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테니까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주시해 보셔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덕산테코피아도 매수한 이후로 10% 오름세 보여줬는데 간략하게 들어보죠. 네, 덕산테코피아는 이미 여러분들께 제가 지난 8월 달이었죠. 8월 초에 15,500원 정도 구간에서 한번 공략을 했다가요. 19,000원 목표가를 터치를 하면서 20% 넘게 수익이 났던 종목인데 이 자리에서 제가 다시 여러분들께 17,000원 구간에서 다시 매수 포인트를 잡아드렸는데 역시 이 종목도 오늘 장비 종목들이 쉬니까 소재 기업이 지금 가는 그런 흐름을 타고 있거든요. CPI 필름에 들어가는 모노모라는 소재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고 OLED를 만들 때 들어가는 소재예요. 그리고 반도체 이제 증착 공정에 들어가는 이제 헥사클로로디실란이라고 하는 소재를 만드는 기업이거든요. 다른 장비 종목들이 쉴 때 덕산 네오룩스 그리고 덕산 테코피아 이런 소재 종목들이 움직인다는 거 목표가는 제가 2만 원 말씀드렸었거든요. 네. 아직까지 이 종목이 상장되고 나서 최고가가 19,600원이었고 2만 원짜리 구경을 한번 해볼 수 있을지 다음 주까지 계속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종목의 원샷 원킬 리뷰 들어봤습니다. 수익이 나주고 있는 종목인데요. 그럼 그 뒤이어서 우리가 봐야 될 종목 무엇인지 오늘 스마트폰 이야기 많이 했죠. OLED 여전히 많이 했습니다. 네. 이 안에서 나올 것 같아요. 네, 당연하죠. 괜히 제가 뭐 그렇게 많은 얘기를 한 건 아니고요. 네. 오늘 이제 또 원샷 원킬 한 종목만 딱 준비를 해봤어요. 단 한 가지. 네, 단 한 종목. 네. 다음 주에 또 추석 연휴가 있고 하니까 한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또 지금 소재 관련된 종목들 놓치고 계신 분들이라면 네. 이 종목을 주목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BH라는 종목이고요. 17,200원 현재가로 매수 네. 진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BH라는 종목은 여러분들이 아마 다들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렇죠. 워낙 또 과거에 FPCB 하면서 화려하게 또 상승을 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만큼 또 차게 식었기도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너무 또 화려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실적이 이제 기대만큼 또 나오지 않는 구간일 때 그리고 이제 업황이 좀 위축됐다는 그런 우려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주가가 조정을 상당히 좀 가파르게 받았었는데 지금 이 정도 바닥권이라면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다시 한번 주목을 좀 해봐야 될 타이밍이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업 내용을 이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면 역시 FPCB를 만드는 기업이에요.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이라든지 IT 제품들에 들어가는 이제 회로기판, 그 회로기판에 반도체 칩도 꽂아놓고 설비들을 다 이제 꽂아 놓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게 이제 요즘은 스마트폰이 아주 얇게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이 심지어 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접히는 스마트폰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안에 들어가 있는 회로기판이 딱딱하면 될까요? 안 안 돼요. 되겠죠. 그럼 그 회로기판 자체가 접힐 수 있고 연성으로 휘어질 수 있는 소재가 쓰여야 되겠죠. 네. 그래서 바로 이 BH가 생산하고 있는 FPCB라고 하는 거.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연성 회로기판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이제 수요가 폭발적으로 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이제 2017년, 2018년에 이제 BH는 실적이 최고점을 한번 찍어주면서 주가가 상당히 좀 크게 급등을 했는데 지금 차트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이제 단기 고점은 22,000원대에 만들어져 있고요. 최하단까지 이제 가격이 조정이 들어온 게 거의 15,000원까지 지금 주저앉아 버렸거든요. 네. 고점 대비해서 지금 단기간 안에도 상당히 많은 조정을 받았고 역사적인 이제 고점 대비하면은 차트를 이제 월봉 차트를 혹시 조금 열어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역사적인 고점 대비하면은 이 종목이 최고가가 3만 원까지 지금 주가가 올라갔었기 때문에 지금 보이시죠, 여러분들? 네. 여기 동그라미 쳐놓은 이 최고점 요 자리가 3만 원까지 올라갔던 구간이에요. 역시 이것도 2017년이었죠. 그 당시 때 이 OLED 플렉스블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종목들이 얼마나 강하게 움직였냐면 이 BH 역시도 바닥권에서 3,000원짜리 주식이 10배가 넘게 올랐거든요. 그 가파르게 정도로. 올랐어요. 그렇죠. 네. 그 정도로 이렇게 폭발적인 시세가 분출이 된 종목이었고
그 이후에 이제 거의 2년 동안에 계속 조정을 받으면서 최근에 이제 15,000원대 바닥을 확인을 해주고 있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이제 어려웠던 건 이제 전부 주가에 다 반영이 된 상태고 앞으로 이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세계 시장에서 애플 쪽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삼성전자 쪽으로도 마찬가지고 거의 FPCB 시장에서 점유율 50%를 차지할 정도로 과점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업황 불안에도 불구하고 사실 실적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뜯어보시면 상반기 때까지 실적이 그렇게 쏙 나쁘지 않았어요. 작년에도 실적은 아주 좋았고 상반기 때도 실적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는데 과거에 2017년 이때까지 실적이 무지하게 잘 나왔었던 걸 감안하면 그때에 비하면 실적이 이제 조금 저조하게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다만 이제 BH는 본격적인 성수기가 이제 하반기 때부터 성수기가 시작된다는 거, 갤럭시 노트 10도 출시됐죠. 곧 있으면 이제 아이폰 11도 출시가 된다라는 거, 오늘 애플에서 이제 초청장을 보냈다라는 뉴스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삼성이 갤럭시 폴드 출시한다라는 거 말씀드렸고, 세계 이제 아이폰뿐만 아니라 샤오미라든지 중국에 있는 스마트폰 후발주자들 역시도 폴더블 폰과 관련된 부분들을 계속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소재 기업들 지금은 조금 무겁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지만 한번 자리를 잡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매수하기 좀 어려워질 거예요. 제가 덕산 네오룩스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때도 이미 지금 거의 20% 가까이 올라온 자리에서는 여러분들께 아무리 제가 소개를 해드려도 매수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우실 수밖에 없겠죠. 바닥권에 이제 눌러있는 소재 종목 중에 BH는 하반기 때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여러분들이 한번 가져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고요. 그리고 이게 FPCB가 단순히 스마트폰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5G 안테나에도 FPCB가 들어가고요. 전장용 배터리에도 FPCB가 들어간다는 거, 네. 이런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까지 같이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 전략 바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17,200원에 이제 매수 가격을 말씀을 드렸고요. 목표 가격은 제가 여기 차트에 표시해 놓은 제일 위에 직전의 고점이었던 22,000원 정도 자리까지 목표가를 설정을 해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15,800원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2,000원까지 바라볼게요. 갤럭시 폴드의 스마트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BH도 기대가 됩니다. 네. 그리고 오늘 무료 방송하신다고 들었는데 네. 이제 다음 주 전략도 세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다음 주는 이제 추석 연휴가 끼어 있기 때문에 월, 화, 수 3일 동안 여러분들이 연휴 끝나고 나서 수익 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네. 월, 화, 수 3일 여러분들이 바짝 열심히 수익을 내놓으시고 네. 마음 편안하게 또 추석 연휴 고향 앞으로 가셔야 되잖아요. 네. 다음 주 이제 3일 동안의 시장 전략, 그리고 다음 주에는 또 수요일 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전략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도 오후 4시 무료 공개 방송 많이들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했어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가 왔다. 원샷 원킬, 답답한 시장을 속 시원히 분석해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한층 업그레이드 해드리겠습니다. 매일 오후 1시.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